일부 가면을 쓴 며느리.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김은채. 그녀의 진짜 목표는 시댁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은채는 치밀하게 시어머니의 건강 정보를 빼내고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형사인 시동생 장선우가 그녀에게서 낯선 위화감을 느끼며 은채의 완벽한 가면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호화로운 저택 장 여사는 며느리 은채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습니다. 은채가 직접 만들었다는 케이크를 먹으며 우리 민준이에게 내가 온 건 정말 복이야 라며 끊임없이 은채를 칭찬합니다. 은채는 우아하게 웃지만 그녀의 눈은 케이크 대신 장 여사의 서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장 여사의 서재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장 여사의 주치의 명함과 진료 기록을 찾아내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다음 날 은채는 주치의를 찾아가 자신이 장 여사의 건강을 끔찍이 걱정하는 며느리인 척 연기합니다. 주치의는 은채의 모습에 감동하고 장 여사의 모든 병력을 은채에게 털어놓습니다. 며칠 뒤 은채는 가명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장 여사 사망 시 자동으로 남편 민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은채는 이 돈을 민준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장 여사의 생일날 형사인 시동생 선우가 오랜만에 집을 찾습니다. 선우는 은채의 밝은 미소와 헌신적인 태도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파티가 끝나고 선우는 형 민준에게 형수님이 왠지 낯설다고 말하지만 민준은 내가 의심이 많은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모두가 잠든 밤 은채는 홀로 서재에 앉아 보험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서류에는 사망 시 지급될 거액의 보험금과 장 여사의 병력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은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어른들의 동화.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은채를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2부 위험한 공모. 은채는 시어머니의 치료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과거 보험 사기 전과가 있는 옛 연인 성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은채의 계획은 장 여사의 병을 악화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위험한 공모는 시동생 선우의 눈에 띄게 되고 은채는 감추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밤늦은 시각 은채는 성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 내 도움이 필요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성진은 망설이는 듯하다가 은채가 건넨 돈 가방을 보고 이내 미소를 짓습니다. 어차피 우린 같은 배를 탔잖아. 성진은 은채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며칠 뒤 장 여사의 건강검진일입니다. 은채는 자신이 미리 섭외해둔 가짜 의사를 장 여사에게 소개합니다. 가짜 의사는 어머님께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라며 장 여사의 병력을 조작합니다. 장 여사는 불안해하며 은채에게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성진은 은채의 지시를 받아 장 여사의 영양제에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약물을 조금씩 섞어 넣기 시작합니다. 장 여사는 원인 모를 두통과 피로를 호소하지만 은채는 어머님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지 마시라고라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은채를 의심하던 선우는 은채의 집 주변을 맴도는 성진을 발견합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수상함을 느낀 선우는 성진의 뒷모습을 촬영합니다. 다음날 선우는 성진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그의 신원을 조회하고 과거 은채와 성진이 함께 연루되었던 보험 사기 사건 기록을 발견합니다. 선우는 은채와 성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수상한 계획을 눈치챕니다. 그는 은채에게 전화를 걸어 형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성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은채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되찾습니다. 글쎄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은채는 성진을 향해 더 위험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그 애송이 선우를 치워버려. (3부) 남편의 배신 그리고 결정적 증거. 은채는 남편 민준의 불륜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더 유리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은채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촬영하던 중 민준은 우연히 은채의 서재에서 조작된 보험 서류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민준은 은채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은채는 남편 민준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미행합니다. 민준은 매일 늦은 밤 오래된 아파트 건물로 향합니다. 은채는 민준이 옛 연인과 재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잘 됐어. 이제 내가 쓸모가 있어졌네. 그날 밤 민준은 은채에게 나 할 말이 있어라며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은채는 무슨 일인데?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라며 태연하게 민준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민준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은채를 바라보다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은채의 서재로 향합니다. 은채는 민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이 영상을 이용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할 생각입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서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당신이 한 짓이야? 민준은 은채가 숨겨뒀던 조작된 보험 서류와 장 여사의 진료 기록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민준은 서류를 든 채 은채에게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은 대체 누구야? 라며 격분합니다. 은채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미소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거야. 이제 곧. 이라며 서류를 빼앗으려 합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고 민준은 은채에게 밀려 서재의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의식을 잃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은채는 놀라기보다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봅니다. 민준 일어나. 이러면 안 돼. 은채는 민준을 흔들고 그때 문이 열리고 시동생 선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우는 바닥에 쓰러진 형과 손에 서류를 든 은채를 보고 모든 상황을 직감합니다. 사부 파국으로 치닫는 가족. 은채와 민준의 몸싸움으로 민준이 크게 다치자 은채는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병원에 실려온 민준의 상태를 본 시동생 선우는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은채를 의심합니다. 은채는 민준의 불륜을 이용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준 그리고 그를 발견한 선우. 선우는 충격에 휩싸여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은채는 침착하게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엉클어진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민준에게 당한 것처럼 보이게 행동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민준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장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며 은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소리칩니다. 은채는 울먹이며 어머님, 민준 씨가 저를 때렸어요. 그동안 민준 씨의 외도를 눈감아줬는데 재산 문제로 저를 폭행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장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은채는 민준의 외도 증거라며 몰래 찍어둔 사진을 장 여사에게 보여줍니다. 장 여사는 충격에 휩싸여 갈등합니다. 완벽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은채와 아들 사이의 진실을 두고 혼란에 빠집니다. 선우는 형의 사건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여 은밀히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은채의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선우는 형사로서의 직감으로 사건 현장인 서재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곳에서 그는 책상 모서리에 묻은 희미한 혈흔을 발견하고 은채가 진술한 내용과 맞지 않는 단서를 찾아냅니다. 선우는 은채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며 은채가 민준의 불륜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그는 은채의 뒤를 밟기 시작하고 은채의 거짓말이 담긴 가면을 벗기려 합니다. 한편 은채는 민준의 의식회복이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하고 민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부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역습. 선우는 은채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은채가 과거에 보험 사기로 복역한 전과자임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은채는 선우의 수사에 역으로 위협을 가하고 자신이 꾸민 일들을 민준이 벌인 것처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장 여사는 혼란에 빠지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갈등합니다. 선우는 은채가 과거 보험 사기로 복역했던 전과자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장 여사를 찾아갑니다. 선우는 장 여사에게 어머니 형수님은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속였습니다. 민준이 형이 아니라 형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라고 말하며 증거들을 내밉니다. 장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봅니다. 은채의 헌신적인 모습과 선우가 내민 충격적인 증거 사이에서 장 여사는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은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은채는 선우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제가 그랬잖아요. 선우 씨는 언제나 저를 의심한다고.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저를 몰아세우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은채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불륜 증거와 조작된 증언들을 내세워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임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민준이 저지른 것처럼 꾸밉니다. 장 여사는 혼란 속에서 결국 은채의 편에 섭니다. 그녀는 선우에게 내 형수가 그렇게 악마일 리 없다.
너는 왜 자꾸 형수님을 의심하는 거냐라며 오히려 선우를 몰아붙입니다. 선우는 어머니가 은채의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채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은채와 내통했던 성진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은채는 민준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에 마지막 선택을 할 결심을 합니다. (6부) 마지막 한방 재산 분할 소송. 은채는 장 여사의 입원과 민준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민준의 불륜과 폭력성을 증거로 내세우고 모든 서류를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장 여사는 은채의 추악한 민낯에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민준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장 여사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은채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은채는 민준이 외도를 일삼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라며 조작된 사진과 가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정에서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판사는 은채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은채는 시댁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소송 결과를 들은 장 여사는 충격에 온몸이 떨립니다.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며느리에게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에 장 여사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병실에 홀로 누운 장 여사에게 은채가 찾아와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은채의 성공에 장 여사는 심장 통증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병실에 도착한 선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은채에게 이게 당신이 원하던 결과야? 라고 외칩니다. 은채는 당황하지 않고 선우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마지막 남은 게 있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은채의 다음 목표가 무엇일지, 선우는 은채의 다음 수를 막을 수 있을지. (7부)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또 다른 복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리한 은채는 장 여사의 병실을 찾아가 자신이 꾸민 보험 사기를 털어놓습니다. 은채의 조롱에 장 여사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한편 은채에게 이용당했던 옛 연인 성진은 거액의 돈을 들고 도망치려 합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리한 은채는 병실에 누운 장 여사에게 찾아갑니다. 은채는 어머님, 저에게 모든 재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조롱하듯 말합니다. 은채는 자신이 몰래 가입했던 보험 서류를 장 여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집안 모든 돈은 제 것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 여사는 충격에 온몸이 떨립니다. 그녀는 미약하게나마 몸을 움직여 은채를 저지하려 하지만 은채는 차가운 미소로 이를 외면합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어머님. 제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갈게요. 은채의 말에 장 여사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한편 은채에게 이용당했던 성진은 은채가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액의 돈을 들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는 은채에게 복수하기 위해 은채의 범죄 증거들을 선우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성진은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은채의 모든 죄를 밝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우는 성진에게 약속 장소를 정하고 은채의 다음 수를 막을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것이 은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성진의 배신이 은채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8부 파국과 새로운 시작. 성진의 배신으로 은채의 모든 범죄 증거가 선우에게 넘어갑니다. 선우는 증거를 확보하여 은채를 체포하고 언론의 모든 진실을 폭로합니다. 은채는 감옥에 가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고통뿐입니다. 성진은 약속 장소에서 선우에게 은채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USB를 넘깁니다. USB에는 가짜 보험 가입 기록, 조작된 진료 기록, 성진과 은채의 공모 증거, 그리고 민준을 폭행하는 은채의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들어 있습니다. 선우는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은채를 긴급 체포합니다. 은채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이건 함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예요. 라고 소리치지만 선우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다음 날 선우는 언론의 모든 진실을 폭로합니다. 화려했던 재벌가의 며느리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집니다.
은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민주는 의식을 회복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충격에 빠져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장 여사는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으며 가족의 붕괴를 지켜보는 선우의 마음 또한 무너집니다. 모든 재산은 장 여사에게 돌아왔고 범인인 은채는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믿고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동화였었습니다.